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그 경우의 수, 즉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둘을 나눌 수 있는 여부는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에 대해 한 개의 사건만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아니면 잇따라 기여를 했는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오늘 다룰 것은 순열인데요. 순열의 경우는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배 법칙의 하나의 공식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떻게 공식이 이루어져 있고 표현 방법이라든지 계산 방식 이런 것들 한번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생각열기를 보니까 뭐 영국에 있는 전조 명종술이라고 뭐 이제 네 개의 종을 이제 서로 다르게 준비되어 있는데 뭐 이제 순서를 달리하면서 치나 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 특징적인 게 서로 다른 네 개가 있다는 거고, 그죠? 다음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네 개의 종 중에 서로 다르게 두 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치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씩 좀 언급해 봅시다. 우선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4개의 종이고, 자, 이 중에 뭐를 하겠다? 서로 다르게 두 개를 택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면은, 자, 요건 이제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택하고 순서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친다는 것은 순서만 정해지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순서를 택해서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배 법칙을 어떻게 좀 연상시킬 수 있냐면요. 자, 지금 순서대로 친다. 이 순서가 결국 뭐예요? 연이어서 이제 행해지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종을 치는 사건, B라는 종을 치는 사건, C, D 각각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를 치고 C를 친다면은 A와 C를 각각에 대한 사건이 동시에 이제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고배 법칙의 입장에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공식을 모르니까 좀 하나씩 그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 수용도를 보면요. 지금 제일 왼쪽에 A, B, C, D가 우리가 그 A, B, C, D의 그 네 개의 종 중에 처음으로 하나의 종을 택해서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B, C, D, A, C, 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종을 나열한 거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르게 네 개 중에 두 개를 택하여 나열했지 않냐라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 뭐예요? 자, 지금 A, B, C, D 네 개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첫 번째 순서에 다 놓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쳐서 나온 것들은 자, B, C, D, 즉 A를 제외하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B를 제외하고 A, C, D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에서 나열이 됐던 그 종, 아니면 문자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그 두 번째 순서에 놓여져 있죠. 이게 결국 뭐예요? 서로 다르게 지금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A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그쵸? 그리고 나열조차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그 수영대 마지막 이 경우들을 하나씩 다 세어보면 결국은 3개씩 4개 즉 1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4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A, B, C, D라는 종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 첫 번째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1 차이가 나게끔 3이 돼서, 그럼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 해서 12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것을 우리가 이제 좀 공식화하고 기호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책에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자, n개에서 r개를 택한 순열이라고 하고 npr이라고 우리는 기호로 쓴대요. 자, 여기서 보면은 p가 가운데 좀 크게 적혀 있는데요. 이 p는 옆에서 보면은 퍼뮤테이션이라고 순열을
영어로 의미하는 것의 이니셜 P입니다. 자, 그리고 이 N과 R이 각각 P의 왼쪽과 오른쪽에 조그맣게 쓰여 있죠. 지금 N은 애초에 서로 다르게 주어진 대상의 개수였고요. R은 우리가 그것 중에 택하고 나열할 것에 대한 개수예요. 그리고 이 R은 당연히 0보다는 크면서 그다음에 N보다는 작거나 같죠. 자, 사실 이 R 자리에 0이 대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우리가 통상 무언가를 택한다라고 할 때, 0개를 택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초에 그냥 0보다 큰, 그 다음에 n보다는 작거나 같게. 왜냐하면 애초에 4개가 주어졌는데 5개를 서로 다르게 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n보다는 작거나 같게 지금 아래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4개의 종 중에 2개를 택하여 나열한다, 뭐 종을 친다라고 했을 때요. 어, 결국 이제 4가 n이 되는 거고 2가 r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4p2가 결국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종에 대한 그 상황의 그 경우의 수를 기호로 표현한 거겠고요. 12개라고 했으니까 결국 4p2는 10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n과 r을 포함한 어떤 공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식의 표현이 이제 뒤에서 유도가 돼야겠죠. 자, 그럼 NPR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쭉 설명한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도식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R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명해 보면요. 우리는 결국 할 게 뭐냐? 서로 다르게 R개를 틱해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리라고 합시다.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R번째 자리. 그쵸?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애초에 서로 다르게 주어진 N개를 나열할 거예요. 이 자리마다. 자, 근데 첫 번째 자리부터 우린 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자리에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르게 애초에 N개가 주어졌으니까 이 첫 번째 자리는 당연히 n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애초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놓인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n-1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앞서 놓였던 대상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것들을 제외해가면서 나열하면은 당연히 가지수는 줄어가면서 계속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이라면은 첫 번째 n가지, 두 번째 n-1가지, 세 번째에 n-2가지 땡땡땡땡 해서 r번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r이란 숫자가 근데 그 n과 r을 이용해서 굳이 이 해당되는 가지수를 표현하면은 n-r 플러스 1가지래요. 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뭐 그렇게 꼭 외워져야 된다. 사실 뭐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요. 근데 뭐 결국은 여기 우리 제일 하단에 요 표현을 보고 선생님이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총 그 개수가 r개가 되도록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n-r 플러스 1을 굳이 외워가면서 여기에 놓인 숫자가 뭐여야만 될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n과 r이 여기에 n, 여기 r에 기어왔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결국은 일씩 줄여가면서 r만큼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대상의 개수가 r만큼의 개수가 되도록만 우리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순열의 수를 계산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름 설명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와 B를 정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x에 해당되는 그 정수의 개수를요. 이 범위 안에서는 자, 우측 끝에서 좌측 끝을 빼고 1을 더해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n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n가지를 의미하고요. 요 대문자 a는 요 r번째에 해당되는 몇 가지의 경우냐 결국 이제 요 a가 n-r 플러스 1이란 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x의 정수의 개수는 결국 r기는 되어야 돼요. 그쵸? 왜 r기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측 끝에서 좌측 끝을 빼고 1을 더한 값 자체가 r이어야 된다라고 식을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위에서처럼. 그러고 이 a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죠? 뭐 a를 뭐 우변을 이항해서 r을 좌변을 이항하든 등등 해서 a는 n-i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놓여야 될 경우에서는 n-i 플러스 1이란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npr이라는 것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 곱해지는 수의 개수가 r개가 되도록만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서 4p2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n에 해당되는 게 4니까 그 4부터 1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3, 2개 끝났죠. 그러니까 3으로 끝이에요. 2 곱하기 1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4와 3의 곱인 12가 결국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순열이 수였던 거죠. 2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열의 수, 이 퍼뮤테이션 같이 한번 기호를 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식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생각해보면은 서로 다른 인기가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알게를 택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열하는 건데 그걸 이제 순열의 수라고 한 거죠. 그래서 npr n-l 땡땡땡 n-r 플러스 1 총 r개의 수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보기에 6p3도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 몇 개를? 3개를 곱해라. 120. 쉽죠?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한번 각각 같이 확인해 봅시다. 7P는 그쵸? 7부터 시작해서 6 끝 42. 5P4는 5부터 4, 3, 2 4개를 곱해서 120. 그 다음에 8P3은 8부터 시작해서 7, 6 끝이죠? 3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336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자, 다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n개를 모두 택하는 순열의 수는 뭐 기호로 쓴다면은 이 r 자리에 n을 대입하는 거니까 npn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총 n개의 숫자를 곱하는 건데 1까지 다 곱해지겠죠. 자, 이유는 자, 여기가 아니면 뭐라고 했어?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가 n-r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r 대신 n을 쓴다며 그래서 n-n 플러스 1하면 그 1이 되니까 마지막 수를 1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한번 개수 확인해도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pn은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거구나. 자, 근데 이것에 대해 뭐라고? n 팩토리얼이라고 기호로 붙이세요. 그리고 읽기로는 n의 계승. 그래서 npn, 그러니까 r이 n과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이 그대로 n 팩토리얼 일치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다. 약속을 한 거예요. npn은 n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n의 계승이라고도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까 계산을 지금 보면은 그 npr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곱을 쭉 알게만큼 나열해 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번거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약속을 한 거죠. 느낌표 표현인데 n에다가 이제 그런 느낌표 표현을 붙여서 이제 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쉽게 하나 써보자는 거야. 자, 근데 자 1부터 n까지 이 n은 근데 이제 자연수였죠. n 팩토리얼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n 자리에 0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좀 괴리가 있죠. 왜냐면 자연수가 대입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계승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 0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그럼 0 마이너스 1? 이미 뭐예요? 뭔가 그 좀 이상하죠.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공식들이 뭔가 깨지지 않도록 뭔가 일관된 그런 그 흐름이 되도록 적당히 합의를 보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그 0 팩토리얼이 이제 1이라는 건데 그건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npr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계승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npn은 뭐였어요? n 팩토리얼이었는데 npr은 자, 그래서
지금 n부터 쭉 n-r 플러스 1까지 곱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또 이렇게 썼어. 그 다음 등호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뀐 게 뭐예요? 이렇게 둘이 지금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졌죠. 자, 왜 이렇게 곱했냐? 분자에 지금 이 빨간색 표현을 곱하는 순간 n부터 1씩 줄여가면 1까지 곱한 형태가 되니 우리가 앞서 배웠던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죠. 근데 얘 자체로는 그렇게 이제 팩토리얼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계승의 표현을 쓰기 위해 얘네를 굳이 붙여 쓴 거야. 근데 없었던 분자에 있는 표현을 곱한 거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서 등으로 써준 거고, 그럼 분모도 지금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형태니 n-r에다가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n-r 팩토리얼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딱 근데 여기서 이제 0 팩토리얼이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전에. 자, npr은 그래서 이제 계승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n이 분자의 위치에서 팩토리얼 계승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 n에서 r을 뺀 표현에 대해 분모로 쓰여서 팩토리얼 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얘를 비교적 계승의 표현으로 간결하게 쓰인 거 아니냐라는 거고.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원래 자연수만 대입돼야 된다면서요. 그쵸? 자, 정의가 되기 위한 약속.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뭔가 그 신호등처럼 교통 정리가 된 거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npn은 지금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지금 아래 n이 대입된 거니까 n-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인데 지금 npn은 또 n 팩토리얼이라며. 그럼 이 둘이 일치하려면 여기 분모에 n-n이 결국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자끼리 일치하려면은 여기 1이어야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npl이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것과 지금 npr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것이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표현이라면은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0 팩토리얼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np형이 1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여기도 똑같아. 그냥 r 자리에 0을 대입해요. 여기서 이제 대입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둘 다 똑같이 분자물 일치하니까 약분이 되면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야.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0개를 택해서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우린 1로 약속한다는 건데 사실 뭐 그 상황 자체는 이해는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pr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좀 r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n과 r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당연히 r이 뭐 0이 되는 경우 사실 이게 음수는 아니지만 뭐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만약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이 공식이 그대로 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면은 이걸 토대로 한번 유도해 봤더니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냥 앞서 우리가 뭐 계승이나 아니면은 수열의 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도했던 공식들이 계속 뭔가 일관되게 성립되기 위한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0 팩토리얼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0개를 택해서 1류로 나열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어떠한 합의된 부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된 거죠. npn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 np0은 1, 고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에서 이제 r이 0도 포함, n도 포함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p사 같은 경우는 공식에 대입하면 8-4 팩토리얼분의 8 팩토리얼인데 그럼 각각을 4 팩토리얼분의 8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거 비추입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다 나열한 다음에 약분할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8, 7, 6, 5라는 그 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애초에 뭐였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8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 4개 곱해라. 맞잖아. 8, 7, 6, 5. 그래서 1680.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NPR이 이런 식의 우변의 표현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N과 R이
이제 미지수일 때 뭔가 관련된 그 등식을 우리가 그 짤 때 그때는 이제 얘를 이제 쓸 수는 있지만 뭔가 n과 r이 고스란히 숫자로 나왔어. 근데 이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순열의 수 확인했듯이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며 r개의 개수만큼 숫자를 곱하자로 생각해도 돼요.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열의 수 첫 번째 파트 같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순열 마무리하면서 이제 조합 들어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